나무가 엄청 커. 야! 그렇지. 안녕하세요. 코나디안 TV 에릭입니다. 오는 길이 순탄치는 않네요. 스토리지에서도 빠져나오는데 문이 고장이 나서 한 바퀴 뒤로 돌아서 굉장히 어렵게 후진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나왔고, 좀 약간 귀찮은 일이 있었는데 여기 캠프그라운드 도착하니까 이 일대가 전체가 다 유실이 있었나봐요. 도로들이 막 여기저기 꺼져 있고 산사태 흔적도 있고 막 그래서 양방향 고속도로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곳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니스테이션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저희 사이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도착해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뉴는 위그릴의 그릴치킨이고요. 짬뽕탕입니다. 짬뽕탕에 저희가 우동면을 넣었어요. 그냥 소스 없어도 되겠는데? 충분히 소스가 있네. 밴쿠버 아일랜드 미스틱 헤이즈 페일 에일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나디안 TV 에릭입니다. 나우미 씨고요. 이렇게 인사를 정식으로 다시 한번 드렸고요. 저희가 아침에 준비를 해서 나오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토리지에 게이트가 고장나 있고, 작년에 이 도로가 유실이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지금 수리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교통을 통제하면서 한쪽 차선으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트래픽이 좀 심했고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사이트는 또 기울어져 있고 지면 자체가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상태고 이제 음식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서 밥 먹으면서 찍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마 저희 뒷배경으로 이 트레일러가 보이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보이는 뷰는 호수뷰거든요. 그래서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게 보여요. 저희가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저희는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 카라반을 구입한 지가 오늘 이제 딱 1년 되는 때거든요.
이 카라반을 구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느꼈던 그런 이제 느낌하고 카라반의 장단점, 그리고 전기차인 테슬라와 연결하고 다녔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빌라이징 잭이 저렇게 밑에 블럭을 대지 않으면 많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 밑에다가 저렇게 통잭 블럭을 받쳐놨고요. 저 뒤에 보시면 저렇게 두 겹으로 레벨링 키트를 껴놨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로 미끄러져 내려갈까봐 이중으로 레벨링 키트를 끼워놨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앞에 통잭 부분은 저렇게 낮춰져 있고 뒤에는 이렇게 위로 한참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가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텐트 캠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고생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텐트도 이게 평탄화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누워 있을 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여기 이 뒤쪽에 이런 멋진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이트만 하나가 덜렁 남아 있더라고요. 의아해하기는 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지금 캠핑장 이쪽 근처 산책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 그 캠핑장 개장 초기라 그런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게다가 평일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오미 씨는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요.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이게 날씨가 따뜻한 것 같지만 살짝 추워서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추운 날씨. 지금 캠핑장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서 나오미 씨가 한번 옆에 서보려고 갔습니다. 나무가 엄청 커. 한 나오미 씨 한 4명, 5명은 있어야 한번 둘를 수 있겠다. 여기 캠핑장에서 제일 큰 나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캠핑장 이 길을 보니까 군데군데 이런 홀이 막 파여져 있어요. 아까 저희가 카라반을 끌고 오다 깜짝 놀란 게 여기에 카라반 바퀴가 막 빠지면서 그냥 쿵닥쿵닥 소리가 막 나더라고. 카라반 다 망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이걸 밟았나봐. 그래서 뭘 꽝 소리가 났잖아, 그죠? 나오미 씨가 이런 형태를 굉장히 싫어하죠. 저는 너무 싫어요. 이렇게 수평 이게 0으로 0,0,0,0가 딱 다 돼야 되는데 나 이런 거 불안증 생겨. 이러다 내가 자다 보면 이렇게 쿵쿵쿵쿵 떨어져서 어느 순간 내가 호숫가에 빠져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상상을 해라, 상상을 해. 갈 수 있어, 이쪽으로? 오케이. 어깨가 아플 정도로 해.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손가락 걸어야 돼. 걸어서 돌리면서 긁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면과 같은 같아요. 벌써 폼이 부자연스러워. 더 자세히 낮춰. 낮춰서. 이거 이렇게 던진다는. 내려. 걸어? 이거. 알려.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 이게 난 때릴 때처럼. 야! 그렇지. 하지 마라, 어디 가서. 했잖아 한번.
야. 방금 돈페리뇽을 다 흘렸죠. 이만큼이 날라갔어요. 이 샴페인이 저희가 자주 먹지 않는 술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따야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흔들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폭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촌티를 좀 냈습니다. 어쨌든 자, 이게 보시다시피 트레일러를 산 지 1년이 됐습니다. 즐겁기도 했지만 스트레스도 좀 받았고, 즐거운 걸로 따지면 만족감은 한 100% 가까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1주년을 기념을 해서 카라반을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작게나마 이렇게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Y로 이거를 끌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축하는 의미로 저희 돈페리뇽 한잔 하겠습니다. 달기만 한 그런 샴페인하고는 다르네. 저희가 잘 몰라요 사실.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 사실 저희한테 돈페리뇽 2012년산은 오버스펙입니다. 사치품. 사치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트에서 와인이나 샴페인에 어울리는 안주로 이제 찾은 거고요. 무화과, 견과류, 치즈, 그리고 쿠키. 이건 크랜베리고 이건 아프리콧. 그지? 요걸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봐. 크림치즈인가? 맛있다 이거. 맛있어? 되게... 그 진한 그거 아니야? 아니야, 되게 크리미하고 맛있네. 먹어봐봐. 이게 허브네. 그치? 그거 괜찮다. 맛있어. 맛있다. 예전에 여배우들이라는 영화 거기에서 샴페인을 그렇게 마셨어요. 여배우들이. 그걸 보고 제가 에릭한테 나도 샴페인 너무 마시고 싶다. 그래서 그때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샴페인을 샀어 하나를. 그치? 그래서 집에서 둘이 그거를 한 병을 마시고 그 다음날 머리가 아파갖고 숙취가 그렇게 심한 술은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싼 거 먹었나? 싼 거 먹었지. 우리가 호주에서 절대 비싼 걸 먹었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랬어. 근데 이 돈페리뇽도 내일 아침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촐한 파티를 준비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라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카라반을 초반에 구입을 할 때 살 때 웃고 팔 때 웃는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때 너무 좋아서 웃지만 갖고 있는 게 짐이 되고 괜히 샀다 막 후회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렵게 팔아 넘기는 과정을 우스갯소리로 이제 팔 때도 웃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후회를 할 때 하더라도 사보고 후회를 하자.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구입을 했죠. 근데 저희가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되게 잘 사용을 했어요. 이게 저희 스토리지에 한 달 넘게 이렇게 주차가 돼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또 놀러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이제 캠핑장에 가서 이렇게 집처럼 꾸며서 이렇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는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만약에 주변에 카라반을 추천을 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취향이 문제라. 정말 이 카라반은 취향을 타는 사치품이기 때문에. 그치. 맞아. 이게 뭐 그냥 텐트 캠핑을 할 때는 많이 써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싼 중형차 가격 이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입을 한 이후에도 계속 비용이 드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야 되지만 저와 나오미 씨는 캠핑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나서도 정말 잘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요는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카라반을 추천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텐트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텐트 캠핑은 계절을 굉장히 타고 기온을 굉장히 타고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너무 춥다든가 너무 덥다든가, 물론 이제 그런 맛에 캠핑을 한다고는 하지만 고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고생을 반 이상 줄여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텐트 캠핑을 저희도 쭉 해오다가 카라반을 바꾼 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1년 동안은 이거를 왜 하는지 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텐트 캠핑할 때 카라반을 갖고 오신 분들을 부럽긴 했지만 그래도 캠핑인데 맞아, 좀 맞아. 고생도 좀 하면서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야, 저게 무슨 캠핑이야. 맞아. 이 호텔이지 뭐 이거 무슨 캠핑이야. 저게 무슨 재밌어.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거의 편리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저희는 너무 편리함을 맛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텐트 캠핑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이걸 못해? 그러면 조금 슬플 것 같지. 근데 이것도 있고 텐트 캠핑도 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그치. 뭐 2년, 3년 또 지나면 이제 텐트 캠핑과 카라반 캠핑을 이제 비중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텐트 캠핑도 텐트 캠핑만의 감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백패킹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패킹 장비도 야금야금 지금 계속 사서 모아놓고 있어요. 그 비용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에 비할 수는 없죠. 그치. 이 두 번째 장점은 무슨 준비가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저희가 텐트 캠핑할 때는 한 2번, 3번을 차와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텐트하고 뭐 짐하고 뭐 이런 거 다 싸갖고 진짜 뒤에 좌석을 접고 꽉 채워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도 물론 힘들지만 끝나고 나서 텐트를 말리거나 정리하거나 집에 와서 또 설거지하고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지치지. 몸이. 지쳐. 그리고 캠핑장에서 체크아웃 할 때 그리고 체크인 할 때의 수고로움이 좀 덜해요. 너무 덜하지. 그리고 끝나면 이제 가서 딱 파킹해 놓고 이제 집에 가서 간단하게 짐 가져 나왔던 거 갖고 들어가면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물을 마음껏 쓸 수 있고 화장실을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리고 나훈 씨가 설거지 하는 걸 스트레스 받아 했었거든요. 텐트 캠핑 할 때는. 아시겠지만 텐트 캠핑 할 때는 차가운 물로밖에 설거지를 못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캠핑장에 그런 키친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맞아. 캐나다 캠핑장은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정도.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설거지 할 수 있는 설거지대들이 아니에요. 공간이 전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우선 찬물로 설거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름때가 완벽하게 지워지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집에 가져가서 다시 했거든요. 다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선 따뜻한 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내가 손이 막 얼어 터질 것 같은 데서 설거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너무 쾌적한 거죠, 사실. 그 다음은 이제 화장실인데 사실 저희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거지만 미국 사람들은 많이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덩치 크신 분들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일반 덩치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무리 없이 저희는 이렇게 돌릴 수 있지만 조금만 건장하시다면 사실 안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샤워를 할 수 있고 맞아. 세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카라반을 사고 처음에 캠핑을 한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것도 치우고 막 그거 어떻게 더러워 막 그래서 겁났지. 막 그랬는데 저희 구독자분께서 화장실을 안 쓴다는 건 카라반을 반바퀴 사용을 안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치울게. 구독자님 덕분에 제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은 팁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미 다 겪어보신 분들이거든.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에 캠핑 왔다고 맥주라도 마시고 막 이러면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멀고 막 춥고 이러면 정말 막 고생스러워요. 막 이게 너무 가기 싫으니까.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바뀌면 화장실 잘 못 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고 밖에 사람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나오미 씨는 블랙워터를 그레이 워터를 직접 치우진 않잖아요. 제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기만 한 거죠. 너무 좋아요. 솔직히 카라반은 스트레스는 제가 좀 더 많이 받아요. 그냥 운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저런 하수도 해야 되고 물도 또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세팅도 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 세팅은 제가 해요. 그렇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저도 편하기 때문에 하여튼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룰루하고 악기 많이 못 데리고 왔지만 추워서 이 여름이 되면 또 데리고 나올 거예요. 걔네들이 워낙 이제 밖에 활동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고양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좀 안전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의 그런 천적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 천적들이 있어요. 쿠거라든가 곰이라든가 라쿤이라든가 그 외에 좀 위험한 동물들이 좀 많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룰루랑 아키를 데리고 텐트 캠핑을 텐트 갔었지. 캠핑을 했었거든요. 우리 애기들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했는데 정말 생전 안 들어오던 쥐가 와, 새벽 12시 넘어서 정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딱 봤는데 정말 요만한 쥐가 들어가 있더라. 저희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저희 룰루랑 아키가 굉장히 어렸을 때기도 하고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텐트에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애들도 약간 무서움을 느꼈는지 원래 제 품으로 들어와서 자는 애들이 아닌데 그날은 제 침낭 안으로 2마리 다 들어와서 자느라고 너무 불편하기도 했고 첫 번째로는 근데 애들을 데리고 자는데 야생동물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냄새를 맡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걔네들이 혹시 동물끼리의 페로몬이나 뭔가 이런 걸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그때 바로 얘기했어요. 에릭한테. 아, 나 아무래도 텐트 캠핑 애들이랑 못할 것 같아. 트레일러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진짜 맞아. 그때 처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카라반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야, 저 되게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취미를 위한 사치품을 살 때는 명분이 필요해요. 맞아요. 지금 명분을 저희 롤라고 아키가 만들어줘요. 확실히 만들어줬죠. 이제 카라반을 구입을 하고 롤라고 아키를 데리고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진짜. 이 밖에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다 보는 얘네 뒷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행복이었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더 없는 안전한 보금자리 같은 느낌. 그치. 그 다음 장점은 이거 뭐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물건이나 기계나 그런 걸 만지는 걸 워낙에 좋아해요. 카라반을 구입을 하고 나서 이것저것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체험해보는 그 재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 기어를 하나 사서 사용해보고 막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카라반도 또 다른 세계의 제품들을 막 알아가고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장점인데 룰루하고 아키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쿠거나 라쿤이나 곰 같은 이제 사람한테 솔직히 좀 위험한 동물이거든요. 쿠거나 곰이 설마 캠핑장까지 내려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로 내려와요. 옵니다. 실제로 봤고 옵니다. 진짜 옵니다. 특히나 이제 밤에 여기 캠핑장 돌아다니고 보시면 되게 깜깜하고 무섭거든요. 근데 야행성 동물들도 많기 때문에 동물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들로부터 안전하다는 항상 체크인할 때 파크 레인저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곰 조심해라, 사슴 조심해라, 쿠거 조심해라. 음식 꼭 차 안에 넣던지 뭐 냄새 안 나는 곳에다가 잘 차 안에다 보관을 해라. 캠핑 사이트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푸드라커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예 음식을 다 넣어놓든가 특히나 이제 뭐 국립공원 같은 밴프나 제스퍼 같은 데는 만약에 이런 거 다 설거지 해놨어도 밖에다 내놓으면 다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금도 매기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이제 내쫓기도 하고. 이게 우리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럼 이용객들도 위험해지잖아요. 여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이 안에다 넣고 저희는 이 안에서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맞아. 근데 캐나다 캠핑은 진짜 야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튼 야생동물에서 조금 안전하게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 그렇게 장점을 이제 그 정도로 요약을 해봤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한 잔 따르겠습니다. 좋은 술이니까. 저희 결혼 기념일이 그걸 축하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건데 몇 주년일까요?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그동안 뭐 한 번도 이렇게 100% 드린 적은 없는데 저희 결혼 기념일이 정확히 몇 주년인지 맞추시면 저희가 한국에 계신 분이든 캐나다에 계신 분이든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오미 씨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해서 이렇게 소정의 상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은 안 됩니다. 지인들 보내시면 안 돼요. 정말 저희 찐 구독자분들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참여 횟수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뭐 1주년이에요, 2주년이에요, 3주년 이렇게 다 보내시면 안 되고요. 그걸 맞춰주시는 분께 저희가 진짜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카라반의 가장 큰 처음 단점은 뭐냐면 운전이에요. 저도 운전을 좀 한다면 했었는데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운전인 거죠. 이거는 좀 달라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앞으로 가는 것보다 후진이 가장 어렵고 큰 하우스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넓은 데다 주차를 하시니까 괜찮으실 수는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를 따로 이제 스토리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스토리지가 뭐 보통 일반 차량 한 대 정도 들어가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차에다 걸고 후진을 해서 넣는다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초반에 이제 제가 헤매는 걸 보고 후면 카메라를 사라 그리고 후진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되게 많은
팁을 주셨어요. 그 많은 팁과 정보를 머리에 갖고 운전을 하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이 카라반을 정말 즐겁게 즐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라반은 이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되게 헤매요. 통잭을 들었다 올렸다가 히치볼을 꼈다가 뺐다가 초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계속 너무 여러 번 하는 느낌이 그치. 계속 들어요. 이 과정이 순서대로 되면 되게 편한데 맞아. 이걸 한번 거꾸로 해버리거나 순서가 이제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걸었다가 뺐다가 다시 또 맞아, 앞뒤로 맞아. 했다가 피곤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 맞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팅하는 과정. 이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카라반이 이렇게 보여도 보통 일반 가정집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키친, 상하수도, 그리고 버너 같은 거, 화장실, 에어컨과 히터, 냉장고. 냉장고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웬만한 게 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치. 근데 그 과정을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난 모르겠어 이러고 나가 떨어져 버리시면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이거는 카라반은 반드시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 그럼. 근데 요즘은 정말 그래도 정보를 얻기가 좋은 세상이잖아요. 유튜브로. 그리고 AI, 챗GPT한테 여쭤보시면 정말 잘 알려줍니다. AI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 다음에 단점은 돈이 많이 듭니다. 유지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나가요. 그냥 레귤러하게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내가 하우스가 있어. 그러면 또 그럼 좀 다른 다르죠. 얘기죠. 다른 얘기지. 근데 저희 같이 이제 하우스가 아닌 콘도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카라반을 소유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분명히 스토리지를 빌리셔야 되거든요. 음, 근데 스토리지도 내가 좀 멀지만 저렴한 곳에 세우고 싶다 하시면 한 달에 100불도 할 수 있어. 근데 저희는 이제 욕심을 부린 거죠. 가까운 데에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고 그냥 바로 탁탁 가서 걸고 어디든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에 저희는 욕심을 부렸으니까 조금 더 비싸게 나가는 거지. 좀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맞아요. 하지만 레귤러하게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처럼 보험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시면서 내셔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만 원 뭐 요 정도로. 그게 아깝지 않은 정도로 저희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한 달에 30만 원 넘는 돈을 매달 보관료로만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큰 돈이고 정말 저기 뭐 하는 짓이지? 하실 수도 있어요. 남들 사니까 나도 한번 사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닌 거.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커요. 그래서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제 그런 단점을 커버할 정도로 잘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영상을 또 올렸지만 월동 준비, 배관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월동 준비라든가 그리고 이런 외관의 그런 데미지나 누수나 누전도 있지. 누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 한 번 실수로 이 비싼 카라반을 수리를 해야 되고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고생하실 수도 있고 저희 처음에 사자마자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이제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긴 하지만 그거를 또 고치러 500km 정도 되는 곳에 가서 또 고치고 그리고 또 다시 가져오고 뭐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때문에 그렇죠. 번거로운 과정들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도난의 위험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걸고 그냥 가져가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도난에 대한 대비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카메라 배터리 이슈로 카메라를 갈았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테슬라 전기차로 이제 끌면서 장점이자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확실히 적어요. 충전료만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토크가 굉장히 세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톤이 넘지만 끄는데 전혀 힘이 딸린다거나 그런 걸 느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일반 가솔린 차는 이제 이걸 끌면서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소음도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음에서도 차별점이 좀 있더라고요. 전기차로 끄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레인지가 보통 한 30% 많게는 40% 언덕이 굉장히 심한 곳을 계속 올라가시게 되면 40%에서 50%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처음 지형을 이제 가실 때는 그렇게 언덕이 심한지 그런 지형 파악도 좀 하시고 가시는 거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가시는 그 맵 사이사이에 슈퍼차저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차저들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겨울에 이제 만약에 카라반을 끌고 전기차로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효율은 더 떨어질 거거든요. 충전소가 적거나 그리고 험난한 지형을 가시는 거는 전기차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을 주로 다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좋지만 이 전기차의 아무래도 그런 한계가 이런 무거운 트레일러를 끌을 때는 크게 지금 다가오기는 합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추후에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실버라도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km대 그런 레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또 무리가 되지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제 장단점도 이제 저희는 같이 이제 끌어안고 카라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단점이 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저희한테는 테슬라로 카라반을 끄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네. 에릭이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그런 거 거예요. 즐거워합니다. 저희가 이제 1주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이제 다 없어. 먹었나? 없네? 없어. 아니 근데 이렇게 되게 많았거든요. 와. 진짜 사치품. 없네 진짜로 없네. 와. 뭘 말해? 이 돈페리뇽 마시는 분들은 정말 부자시네요. 저희가 마지막 요주잔까지 마시고 오늘 편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나잇 하시고요. 위하여.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아유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예. 이 카라반의 스토리지 쪽이 있거든요. 이 베드 위쪽으로 연결된 바깥쪽에서 억세스가 가능한 그쪽을 열어놓고 불을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가 다 카라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엄청 쾌쾌한 냄새가 계속 들어와서 알고 보니 그냥 그 연기가 죄다 카라반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다 먹은 거죠 뭐. 어쩐지 목이 칼칼하더라. 왔다. 이거를 하나 하고. 칼 안 나갔네. 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좋아갖고 아침에도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 나오미 씨가 좀 아침에 추위를 타네요. 지금 이제 12시 정도 됐는데 날씨가 따뜻합니다. 공기가 차. 약간.
어제 저희 돈프레뇽 마시면서 걱정했잖아요. 샴페인이 혹시라도 숙취가 있을까봐. 근데 비싼 술이라서 그런가 숙취가 없습니다. 숙취가 없었어요. 비싼 술이라고 숙취가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숙취가 없는 건 사실이고요. 음. 맛은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샴페인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샴페인 맛을 잘 몰라요.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맞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거죠. 비싼 술과 1주년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여기 앞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차 앞에 뭐가 이상한 게 붙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껌이에요. 차 안에? 차 앞에 범퍼에. 껌? 뛰긴 뛰었는데 누가 지나가다 뱉은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진짜 씨. 더불어 이제 앨런 머스크까지 이상 행동으로 인해서 캐네디언들의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한 화풀이를 그냥 지나다니는 테슬라한테들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캠핑장에서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제는 없었던 껌이 아침에 이렇게 범퍼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눌러서 붙어 있었어? 아니 뱉어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근데 처음에 뭔가 벌레인가 이러고 봤어. 어머머. 블랙박스 같은 이제 그런 센트리 보드까지 이제 다 꺼버린 상태라 누가 뱉고 갔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니 캠핑장에서 그런다니. 그러니까. 아 진짜. 어제 밤에 별 사진을 찍겠다고 진짜 졸려 죽겠는데 취기가 이렇게 올라갔고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별 찍으러 간다고 같이 안 가냐고 그래서 호숫가로 나갔어요. 근데 맑은 거 같은데 별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도 원래는 눈에 안 보여도 사진에는 되게 많이 막 쏟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보이던데 어제는. 그래서 어제 건진 사진 없지. 어제 제가 찍은 별 사진 보여드릴까요? 약간 엉망으로 나와서 한번 봐보시죠. 햇살 가득한 아침에 짐을 싣고 떠나요. 우리만의 작은 집. 자, 이렇게 테슬라와 카라반 1주년 기념 그리고 저희 결혼 기념일과 같이 이렇게 기념하고자 캠핑을 와봤는데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감회도 굉장히 새로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기차 테슬라하고 카라반 이런 조합으로 1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 2주년, 3주년까지 계속 열심히 영상 찍고 유튜브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결혼기념일이 몇 주년인지 맞추시는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싣고 떠나요. 우리만의 작은 집. 자동차와 카라반. 산 넘어 바다 건너. 숲속길 따라가면 룰루와 아키도 창밖 세상을 봐요. 자, 이게 테슬라와 카라반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충전하려고 여기다 세워놓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로 카라반을 끄시는 분들은 이건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나눠요. 별이 쏟아지는 밤 불빛 아래 우리 이야기와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요. 비가 와도 괜찮아. 불내음 가득한 공기. 이제 충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결합을 해야 되고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굴이 너무 죽상이다. 자, 이렇게 이번 캠핑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